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유하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의는 Essential Guide to Pre-Calculus, 제 저자 직강 강의, 이제 Essential Math Series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저자 직강으로 어머님들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학부모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요 해당 교재는 교보문고 및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다 구매가 가능하시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배송 지연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다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어머님들 또한 혹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전부 다 이 책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북 또는 종이책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는 프리칼 교재들이랑 어떤 것이 다르고, 그리고 제 수업이 지금 현재 다양한 다른 타 학원들 혹은 이제 다양한 매체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강의들과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그리고 왜 이런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프리칼큘러스는 누가 언제 들어야 하고 반드시 꼭 들어야만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듣는 부분이 프리칼큘러스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리칼을 언제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학년 때부터 프리칼 언어를 들으면서 10학년 AP칼 BC, 그리고 이제 11학년 멀티베리어블, 그리고 12학년에는 뭐 linear algebra 이런 식으로 보딩을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9학년 때 algebra 2를 듣고 10학년 때 프리칼을 듣고, 그리고 11학년 때 AP칼 BC, 그리고 이제 12학년 때 AP 스탯을 듣거나 다른 과목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수학이 조금 어렵다, 나는 이제 수학이 좀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1학년 때도 프리칼을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야 하나요? 라는 부분들은 프리칼큘러스는 어느 학생이나 다 듣게 되는 부분인데, 다만 학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다. 학생들의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 언제 들어야 되는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학교에서 프리칼을 듣는 건 당연한데, 미국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이건 제 주관입니다만, 프리칼큘러스를 제일 중요하게 따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리칼큘러스, 미국 교과 모든 수학 커리큘럼들 중에서 프리칼큘러스를 중심으로 경시대회들도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학교 입시 사정관들도,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죠. 입학 사정관들마저도 프리칼큘러스를 되게 집중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 달리 미국은 미적분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질 않아요. 미적분에 대한 포커스는 한국 수능에서 조금 더 많이 맞추는 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AP 칼큘러스 AB라던가 BC가 프리칼큘러스에서 나오는 그 심화 과정들에 비해서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리칼큘러스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 내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프리칼큘러스라는 것은 이제 트리그노메트리,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 삼각함수는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이라는 걸 풀기 위해서 프랑크와 비에트라는 수학자가 1400, 1500년대부터 쭉 이렇게 이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컴플렉스 넘버 1700년대 초반에 오일러 혹은 이제 그 이후의 수학자들까지 쭉 집대성되어 왔던 현대 수학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현실 세계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부분 이제 커리큘럼의 그냥 핵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gebra 2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혹은 학생들이 아시기에도 중등부 수학이랑 한국의 중등부 수학이랑 고등부 수학의 초반이랑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만큼은 삼각함수에 대한 초점이 좀 더 많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한국에서 좀 집중하지 않는 행렬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한국에서 벡터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행렬에 관련된 집중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간 벡터 혹은 공간 기하에 대한 내용들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배우는 게 맞나? 라고 싶을 텐데, 제 강의에서는 하나의 흐름을 타면서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왜 여기까지 이끌어 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완벽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캘큘러스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대부분 듣습니다. 제 현장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이 교재에서 삼각함수만 따서 따로 특강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9학년과 10학년들이 거의 대부분을 듣고 몇몇 똘똘한 학생들은 8학년 때도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선행의 입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고 우리 GPA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학년, 10학년, 11학년들이 제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9학년, 10학년 때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1학년들 학생들 중에서 이 수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나는 GPA를 꼼꼼하게 잘 잡아야겠다.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GPA에 나올 수 있는 학교 예상 시험 문제들은 무엇인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것은 학교 시험 예상 문제야 라고 하면서 짚어드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필기를 한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고 현장 강의에서는 항상 그런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그냥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MC12의 심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타 교재들과 달리 AMC12에서 나올 수 있는 삼각함수를 응용하는 문제들 중에서 합성 함수를 그리는 문제들과 그리고 삼각함수 자체, trigonometric identity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강력한 응용 부분, 단순하게 AMC12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AME, 퓨맥, HMMT, 다양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경시대회에서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는 그 문제들의 유형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도록 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는 그런 점에서 다른 타 교재들과 확실하게 차별화가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문하는 친구들이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들어도 좋고 이것을 복습하여서 나는 AMC12에 해당되는 개념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들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Algebra 2 Honor 과정들을 듣고 있는 친구들, 즉 보통은 Pre-Cal Regular 과정이라고도 하고 혹은 Pre-Cal Honor 과정 중에 가장 극초반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바로 함수의 응용 파트입니다. 자, 이것 또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타 교재들과 달리 제가 합성 함수의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을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우고 나면 AMC10과 AMC12에 20번대에 나오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전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정말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적분과 여기 프리칼은 약간 달라요. AP 칼큘러스 BC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식 수학에 조금 더 녹여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미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 최소 문제를 저희는 AMGM inequality, 즉 산술기하 평균이라던가 코시-슈바르츠 inequality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통은 한국 수학에서 이제 수원, 수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서 이 부분들을 AMC10과 12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최대 최소 문제를 많이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거구나. 혹은 유리함수의 어떤 레인지를 찾아내야 될 때 내가 데스모스라던가 다른 그래프 툴을 쓰지 않고도 내가 직접 찾을 수 있구나. 2차 방정식을 쓰면서 찾을 수 있구나. 알제브라 2에서 연계되는 과정들까지 다 이해를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까지 심화 내용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 삼각함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는 카르다노라는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 어떤 한 수학자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신학자 같은 분이었죠. 신학자가 이제 예전에 1000년 전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는데 3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삼각함수의 이제 필요성,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랍 지역을 지나가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사인과 코사인의 유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어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뉴턴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죠. 이제 드 무브라는 수학자까지 결국에는 다 이제 이끌어가는, 그리고 나서 AMC12에서 나온다는 유형들은 어떠한 것이고 기본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이 부분들까지 개념부터 기본부터 심화 내용까지 전부 다 다뤄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다 보면 삼각함수의 심화 응용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러브 코사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러브 사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러브 사인을 왜 써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써야 하는지, 이 개념은 왜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러브 코사인이라는 것은 삼각함수를 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벡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좌표 평면을 보는 순간,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좌표 평면을 보는 순간 이것은 복소 평면에도 띄울 수 있고 이것은 벡터로도 바라볼 수 있구나. 좌표가 나오면 우리는 벡터로 바라봐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의 툴들을, 여러분들 도구들을 여기다가 제공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수학 진짜 재밌다 라고 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장 강의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인터넷 강의에서도 똑같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와, 재밌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랑 마지막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 폴러 코디네이션이라는 걸 넣었어요. 보통은 프리퀄 언어 과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프리퀄 언어 과정에 폴라 코디네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삼각함수의 응용 파트를 하다가 폴라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극좌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극좌표계를 가지고 러브 코사인이라던가 다른 것들까지 컴플렉스 넘버까지 다시 한번 응용하는 예시들을 좀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요 교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교재에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면서 AMC12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제가 서술을 해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심화 과정도 잡고 AP칼 BC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3x3 매트릭스는 보통 프리퀄 언어 과정 중에서 학교에서 GPA 과정을 듣게 되면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 작정이 아닌 상태로 이 교재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걸 써서 스페이스 지오메트리, AMC12와 에이미에 나오는 문제들을 잡고 싶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라는 걸 구하면 왜 이것이 평행사변형, 기울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지 등등까지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과정을 듣고 나면 어떤 고교 수학의 정점에 찍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AP 칼큘러스 BC가 정점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P 칼 BC는 이것보다 더 응용의 폭이 좁기 때문에 더 가볍게 훑고 갈 수 있지만 프리칼큘러스 같은 경우는 경시대회에서의 항상 나오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심화의 심화, 아주 깊은 심연까지 여러분들을 같이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 풀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게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칼큘러스 교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교과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은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심화 개념으로, 심화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즉 AMC12나 에이미 쪽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갔을 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핵심 문제들까지 많이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타 강의 및 교재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심화 문제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그냥 보통 프리칼큘러스 교재랑은 약간 다르구나, 뭔가 철학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제 철학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바라볼 때 각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real number line이라는 것을 우리가 뺑뺑뺑뺑 돌렸을 때 회전하는 것들, 그리고 유닛 서클을 바라보면서 얘가 real number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의 코어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철학을 느끼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섹션들은 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재밌겠습니다. 한 편의 큰 장편 드라마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100% 현장 강의에 있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제 수업은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수업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Essential Math 시리즈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수업. 여러분들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찍으면서 정말 즐기면서 찍었습니다. 저도 신이 나서 찍었고 열정 터지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정 터지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강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칼큘러스를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재를 먼저 읽는 것이 좋을까 혹은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현장 강의에서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먼저 여러분들 강의를 먼저 듣는 것을 최우선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제가 이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페이지 몇 쪽은 먼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교재를 보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강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읽고 나서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떠한 것은 심화 내용이라고 경시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부분들은 이것은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뭔가 트랩에 빠지게 만들려고 학교 선생님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명심해라고 해서 별표를 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표시를 해놨다가 학교 시험 이전에 그걸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반드시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필기들을 잘 해야 되나 제가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 나중에 학교 교과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그때 잘 필기해 놨던 것들을 보니까 제가 어떤 내용들을 들었었는지 기억이 잘 나고 그리고 학교 시험 준비하기 이전에 제가 이 교재만 한번 보고도 이 교재에 제가 풀어놨던 것들만 보고도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인강을 듣는 것이 아니고 교재에 잘 필기를 해두었다가 이 교재를 다시 보면서 학교 시험 전에 이 교재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AMC12와 에이미에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에이미에서도 후반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각도를 식으로 적어내는 각도를 variable로 잡으면서 식을 적어내는 그 방법들 특히 삼각함수의 응용 파트들 application of trigonometry 파트를 제가 다룰 때에 여러분들 이것은 AMC12에 나올 수도 있어 이것은 에이미에도 나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서술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표시해 두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되 혹시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듣냐면 이 부분은 경시대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경시, 심화 이렇게 적어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 소개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는 미국 수학 교과부터 경시까지 한꺼번에 모두 빌드업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교과부터 경시까지 저랑 함께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는 그날까지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픽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ence of Functions라고 불리죠. 함수. 이거 우리 함수라는 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함수는 이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Function is a term coined by Leibniz. 라이프니츠라고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뉴턴의 적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라이벌이었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만들어냈죠. 미적분은 함수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함수에 대한 내용을 꺼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함수랑 좀 달랐어요. 얘가 좀 달라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짓게 되는 사람은 바로 베르노이의 제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율러라고 하죠. 우리 이제 보통 잘못 읽으면 율러라고 하는데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정확하게 이 얘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x값 하나에 y값 한 개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x값 하나에 한 개에 y값 한 개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그 y값이 같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x값 하나에 y값이 막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으면 그건 펑션이라고 안 부를 거야. 그건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 우리 알gebra 2에서도 그렇고
알gebra 1에서도 그렇고 vertical line test라는 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또 vertical line test가 궁금한 거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한 거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1900년대 초에 이제 수학자들, 미국에 있는 수학자들이 vertical line test라는 터미널로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vertical line을 그리면 이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얘는 펑션이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고, 얘가 이제 최대 한 개씩밖에 안 맞나? 그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설정돼 있으니까 얘는 펑션이 맞겠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19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적을 때는 이렇게 적죠. 보통은 f of x는 y다 이렇게 적지만 이제 이렇게도 적기도 해요. x가 y로 간다라고도 적기도 해요. 얘는 결국에는 머신이에요. 머신. x를 y로 보내는 어떤 머신인데 y의 어떤 특정한 룰들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몇 가지 term들이 있어요. 몇 가지 term들이 있는데 1번, 첫 번째 도메인에 관련된 term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메인이 뭐예요? 도메인은 the set of x values라고 하죠. 정의 역이라고 하죠. the set of x values예요. x value. 그죠? 그러니까 the x values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the set of x values인데 아무튼 전 제대로 적어놨고 교재는 그냥 저는 이렇게 짧게 적어놓을게요. 야, range는 그럼 뭐예요? range가 좀 중요해요. range는 실제로 찍혀 나오는 y 값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야, 실제로 찍혀 나오는 애들은 어디예요? 실제로 찍혀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y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죠. 맞죠?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띄어나오고 얘네들은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얘네들 안 나오는 요 놈들은 그럼 뭐냐? 버려진 애들이냐? 그걸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우리가 보통은 코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도메인이다. 근데 range는 실제로 찍혀 나오는 놈들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range는 실제로 찍혀 나오는 the set of actual y values that pops out. 그죠? 요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형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용어가 있냐면 얘네들은 그냥 이제 기본 보캡이고요. 어떤 함수들은 되게 독특한 성질들이 있어. 제가 1번 보면서 좀 한번 서술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해볼게. 자, 1번. 제가 일부러 요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 3x제곱 빼기 2는요. 되게 독특한 애다. 자, A를 볼게요. A를 보면 먼저 이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이 나올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올까라는 걸 보는 거야.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2니까 그래.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얘는 그냥 적당하게 예쁜 숫자로 나오네? 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수학자는 아니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상을 할까? 상상이 아니지. 이런 생각의 회로의 과정을 거친대요. 어떤 생각의 회로의 과정을 거치냐면, 내가 어떤 인풋을 넣어봤어.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인풋을 넣어보니까 숫자가 나왔어.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야, 그러면은 모든 x를 다 넣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y는 모든 y가 다 나올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대. 우리도 그런 연습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말고도 이제 조금 더 경시급이라던가 조금 더 어려운 데 있잖아. 심화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대부분은 수학자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수학자들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수학과가 아니지. 그냥 수학과가 아니고 진짜로 수학자들이 만들잖아요. 수학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온다 보니까 우리도 관점을 이렇게 잡아주자 이거야. 그냥 단순하게 풀고 땡 그게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B를 한번 볼게요. B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잠깐만. 왜 그러냐면 A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 아니 잠깐만. 그러면서 야, 10이 나오는 거 하나 더 있던데? 하나 더 있어. f of negative 2도 돼. 라는 것까지도 적어줄 수 있어서. 그지? 얘는 3 곱하기 negative 2 squared 마이너스 2니까 12 빼기 2니까 얘도 10인데? 이거 되는데? 얘도 똑같이 10이고 얘도 똑같이 10이니까 x의 값이 2거나 네게티브 2면 되잖아. 그러면 x값 2개에 y값이 1개가 할당된 거 아닐까? 근데 실제로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값 2개에 계속 y값이 하나가 뜬다라는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2-to-1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A를 토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팩트는, 이런 애들을 2-to
2to 1 펑션이다라고 적는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2to 1 펑션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2 inputs to 1 output이다. 이렇게 2대1 함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1대1 함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만 프리칼에서는 이런 것까지 좀 더 세밀세밀하게 살펴본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B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재밌는 사실이 나왔어. f of 알파가 47이 되는 거를 찾아달래. 자, 그럼 나는 알파의 값이 몇 개가 있다고 예상을 할까? 2개가 있다고 예상을 하겠지. 왜냐면 A에서도 살펴보니까 분명히 2개의 X값에 Y값 하나가 떴으니까 누군가가 바이스탠더가 와서 나한테 Y값을 딱 던져준 거야. Y값을 던져주니까 그럼 난 2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리즈닝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알파의 제곱 빼기 2는 47이다라는 걸 적어줄 수 있고 3 알파의 제곱은 뭐가 돼요? 49가 되면서 알파의 제곱은 49 나누기 3이다. 그럼 선생님 알파는 뭐가 돼요? 알파는 풀마 7 나누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선생님 얘는 풀마 7 루트 3 나누기 3. 정답이 2개가 나오네. 라는 3이요. 3, 4, 5, 6, 3, 3, 4, 3입니다. 2개가 나오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은 나이스하다. 항상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바이스탠더가 나한테 와서 f of 알파를 찾아달라고 하고 마이너스 3을 찾아달래. 딱 우리한테 무섭게 나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우리한테. 야, 바이스탠더가 hey, give me the x value that produces negative 3. Well, I'll hurt you.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빨리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Even 이 quadratic function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못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하면 the quadratic function only gives the imaginary numbers. 그렇죠? real number를 줘야 되는데 뭐 실제적인 걸 imaginary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하냐면 range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바이스탠더가 좋은 숫자를 줬을 때는 숫자가 계산이 돼요. 근데 나쁜 숫자를 주니까 계산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알gebra 2에서 그런 거 공부했던 거야. 레인지가 뭐니, 도메인이 뭐니 막 이런 걸 했던 거야. 왜냐하면 어떤 x값은 안 뜨거든. 어떤 x값은 뜨고 어떤 x값은 또 안 뜨는 거야. 그럼 y값 전체에도 뜨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거지. 그지? 이상하다. 자, 어쨌건 우리는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에 C입니다. 아직 1번 풀고 있어요. 1번 풀고 있는데 야, 이거 봐라. f of 2x 빼기 1이다라는 거를 관찰을 누군가가 이걸 계산을 해달래. 힘들다. 여러분들 중에는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거 뭐 프리칼 친구들에는 이런 친구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 수업할 때는 대부분 이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렇지 않았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모르겠다는 거야. 선생님 난 이거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겠대. 왜 모를까 고민을 해서 물어봤어. 야, 너는 이걸 왜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괄호 안에 x 있잖아요. 얘는 x인데 얘는 2x 빼기 1이어서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친구들이 x라고 적어 놓으니까 x에 매몰되는구나. 야, x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이렇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토픽 3 시작합시다. 토픽 3은 exponential과 logarithmic function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선생님, exponential과 logarithmic function은 저희 알gebra 2에서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알gebra 2에서도 공부를 했으나 여기서는 revisiting이라고 적혀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할 겁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exponential function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고 logarithmic function 어떻게 그리는지도 아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난 이거 선생님 나 그래프 그릴 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서 y는 a의 x승이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 얘 그래프의 성질이 있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의 성질을 잘 배워볼 거예요. 그래프의 성질이 어떠하냐면 잘 봐. x, y가 있단다. x, y가 있는데 웃긴 게 내가 x에다가 1을 더해주면 y한테는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인풋에 해당되는 애들은 arithmetic sequence로 진행이 되는 거고 y에 해당되는 놈들은
geometric sequence로 진행이 된다. Algebra 2에서 공부했던 느낌이지만 또 Algebra 2에서 공부한 것과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뭔 소리냐면 인풋에 해당되는 놈들은 arithmetic으로 진행이 되지만 덧셈 뺄셈으로 진행이 되지만 요 y에 해당되는 놈들은 그 geometric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곱셈 나눗셈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죠. y는 선생님이 2의 x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면 exponential function이에요. 그럼 내가 선생님 1, 뭐 예를 들어서 2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4라고 내가 물어보면 4라고 물어보면 그냥 4를 곱하는 성질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3을 더했으므로 2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곱해야 되는 숫자를 3번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2를 3번 곱해주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아서 8을 곱하는 거니까 16이 되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exponential function의 성질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알gebra 2에서 공부할 때 그래프를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냥개비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 어떤 성냥개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y축과 x축이 그려져 있는 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시작점은 항상 아무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y-intercept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y 요 높이를 잘 보세요. 요 높이가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플러스 1씩 갈 때마다 내가 배수를 y는 2의 x승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배수만큼 요 높이에다가 곱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곱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칸을 더 올려주세요가 아니고 곱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한 칸을 더 가게 되면 요 배수만큼 곱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요 그래프가 바로 exponential function의 그래프였습니다. exponential function의 그래프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algebra 2에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성냥개비가 2배씩 곱해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조금 우리가 지금 프리칼스럽게 설명을 한다면 뭘 또 받아들일 수 있냐면 arithmetic과 geometric에 대한 성질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geometric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이 되었으니까 얘네들은 input에 해당되는 것은 arithmetic이고 output에 해당되는 것은 geometric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보시냐면 90쪽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래? 뭐라고 적혀있냐면 Find an exponential function that passes through 1, 3 and 2, 9이라고 적혀있죠. 자, 뭘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냐면 아니 선생님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예시 페이지 90쪽 있잖아요. 페이지 90쪽에 있는 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 자, 페이지 몇 쪽이에요? 페이지 90쪽 example입니다. 지금 우선 단어 exponential부터 동그라미 쳐볼래? exponential부터 동그라미 치면 무슨 상황이냐면 얘는 a 곱하기 b의 x 플러스 c 꼴이라는 거야. 우선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1,3이랑 잘 봐봐. 1,3과 나에게는 2,9로 간다라는 성질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exponential function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 오른쪽으로 한 칸 갔는데 y값은 3배가 됐거든? y값이 3배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b의 값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b의 값이 자동으로 결정이 된 거야. 왜냐면 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곱하기 3이었으니까. 그리고 엑스포넨셜에서의 가장 좋은 특징은 베이스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베이스가 0보다 크니까 너네가 지지고 볶고 제곱이 뜨건 뭐가 뜨건 간에 무조건 베이스는 파지티브야. 무조건 파지티브니까 이렇게 떴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1,3 대입하는 거잖아. a 곱하기 3의 1승 플러스 c가 3이래. a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c가 뭐래? 9래. 라는 거 가지고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풀면 되는 거잖아요. 풀리지? a가 1이 되면서 c는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1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0이었다. 그래서 운 좋게 3의 x승을 찾은 게 아니고 단어 중에 find an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쓰기를 이렇게 쓰시고 지나가는 점만 두 가지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찾아줄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exponential function과 로그 함수의 크나큰 특징입니다. 큰 특징이에요.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봤으니까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 봐봐. 얘는 로그 AX라고 적을까? 로그 BX라고 적을까? 선생님 뭐라고 적었냐? 로그 AX라고 적었네. 똑같이 적어볼게. 자, Y는 로그 A의 X의 성질에 대해서 요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그래프 성질이 있어요. 그래프 성질이 있는데 자, 요 그래프 성질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 Y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번에는 X한테 숫자를 곱해줄 거야. 네? X한테 숫자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Y한테 숫자가 더해질 거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성질입니다. A예요, A. 즉, 인풋에 대한 것들은 야, 인풋은요. geometric sequence의 성질을 가지고 geometric sequence의 성질을 가지고 아웃풋에 해당되는 성질들은 뭐다? arithmetic sequence의 성질들을 가진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어이구, 그럼 선생님 매번 이렇게 풀릴까요? 자, 문제를 또 보세요. 페이지 90쪽에 있는 똑같은 예시를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4,5와 누굴 지나간대요? 8,6을 지나가는 8,6을 지나가는 로그 함수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로그 함수라고 했잖아. 로그 함수라고 했으니까 y는 로그 먼저 이렇게 로그 AX라고 적는 게 아니고 ABC를 다 써. A 곱하기 로그 B의 X 플러스 C인데 열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 4에서 8까지 가는 거 이거 뭐야? 곱하기 2잖아요. 근데 5에서 6까지 가는 건 뭐야? 플러스 1이잖아. 적혀있지? 그러면 얘 2야? 얘 2라는 거, 얘 2라는 거예요, 요 놈이. 자동으로 2가 찍힌다고. 근데 너무 좋은 것은 로그 함수에서도 베이스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gebra 2에서는 그냥 그러하구나라고만 배웠지 이거를 문제화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 근데 문제화하다 보니까 요 놈은 항상 이 0보다 크니까 내가 얘가 4가 되고 2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이런 거지. 선생님 4,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7이 있었어요. 라는 성질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곱하기 4고 여기서는 플러스 2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선생님 플러스 2.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토픽 5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토픽 5는 이제 펑션에 관련된 얘기고 삼각함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토픽 4까지 살펴봤을 때 삼각함수의 어떤 그 응용이라던가 혹은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도 아닌 삼각비에 관련된 것들을 봤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삼각함수를 시작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트리그 펑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자, 트리그 펑션은 이제 대표적으로 선생님 이제 120쪽에 있는 내용들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트리그 펑션은 이제 크게 사이누소이달 펑션이라는 것들로 우선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이누소이달 펑션. 사이누소이달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합쳐서 y는 a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거나 y는 a 곱하기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요런 형태들 있죠. 요런 형태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왜 하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들을 볼 거예요. 어떤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풋 하나를 매깁니다.
이런 성질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어떤 아웃풋이 나옵니다.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데 코사인으로 인풋을 매겼습니다. 라는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라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어떠한 인풋인지 어떠한 아웃풋인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본디 x랑 y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y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in x라던가 y는 뭐 cosine x라고 적혔을 때 그 x의 값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x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죠? x는 돌아간 정도, 각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각도를 얘기하는 걸 텐데 그 각도가 혹시 숫자로 좀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각비에서 공부를 하기를 각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사인 각도를 수치화하는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도 말고, 각도는 사는 세상이 degree라는 세상에서 사니까 이 각도 말고 하나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degree measure 말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색다르게 어떤 길이의 비율들로 1대1 대응이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라디안이라는, 영어로는 레이디언이라고 부르죠. 레이디언이라는 1대1 대응의 개념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x의 값이 이렇게 레이디언이 되는 놈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줘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꽤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얘는 이렇게 식을 잡기 시작합니다. 세타 레이디언이라고 적어요. 세타 레이디언은요, L over R, 즉 호의 길이, arc length라고 부르죠. arc length의 길이 대 누가 되는 거야? 레이디어스의 길이. 쉽게 생각하면 곡선의 길이와 직선의 길이의 비율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지금 공통 관심사는 모든 real number들을 어디다가 돌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돌리냐면 원 위에다가 돌리는 거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그 원이라는 친구는 사실상 유닛 서클에 관련된 놈 아니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x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을 돌린다라고 했으니까 그 원은 아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겠죠. 여기 1이고 4개의 원이고 여기 4개의 원이다 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요 원.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요 전체 있죠. 전체를 저 x축에다가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돌리겠다. x축의 counterclockwise direction으로 요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무한 반복하겠지 라는 부분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도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요렇게 각도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각도는 정말 각도 기로 잴 수 있어요. 각도 기로 잴 수 있습니다. 각도 기로 잴 수 있는데 각도 기로 재지 말고 얘는 어차피 레이디어스가 1이니까 여기에서 벌써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는 하나 이 세타의 레이디언의 느낌으로 요 레이디언의 느낌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요 길이로 나눠주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1로 나눈다는 행동은 의미가 없으니까 arc length 길이 하나만 잘 보면 되는 거고 걔는 r 세타의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내가 요만큼 돌아갔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 돌아간 거지 라는 걸 보니까 180도 정도 돌아간 정도는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 2파이 r을 2로 나눈 거니까 파이라고 불리는 파이 레이디언이라고 불리는 놈들하고 크기가 같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의 같다라는 의미는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180도 자체가 파이 레이디언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같은 개념이다. 1대1 상응 개념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공부를 할 수 있냐면 저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뭘 살펴볼 거냐? 요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그어진
직각 삼각형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1이라고 그어져 있었어.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요 놈을 보고 있는 거지. 나 120쪽 설명하는 겁니다. 120쪽 설명하는 건데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다. 자, 그러면 얘는 x라고, 요 길이는 x, y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길이가 아니고 저 좌표. 저 x는 요 놈이 x가 되는 거고 요 놈이 y가 되는 것이다. 즉 x는 코사인 세타라고 적힐 수 있고 y는 사인 세타라고 적힐 수 있다. 좌표가. 좌표 기준입니다. 좌표 기준. 얘는 돌아간 정도. 자, 요거까지만 우선 정리를 해주시고 잠시 지우고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적었던 게 뭐였냐면 x 좌표가 뭐의 x 좌표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사실 유닛 서클 x 좌표인데 이것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y 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었어요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줄 수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적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할 때 제가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코사인 뭐 30도에 해당되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내가 루트 3 over 2라고 적을 수 있었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럼 뭐였냐면 사실은 x 좌표, 즉 서클을 그려놓고 유닛 서클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유닛 서클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에서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려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30도만큼 돌아갔을 때 요 터미널 R, 우리 시작점은 사실 얘거든요. 시작점은 얘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를 돌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 x 좌표. 요 x 좌표가 바로 루트 3 over 2가 되는 것이고 요 y 좌표가 바로 2분의 1이 되시겠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요 포인트가 바로 루트 3 over 2랑 1 over 2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x 좌표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제 선생님 이제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잘 봐봐. 코사인 값은요. 코사인 값은 코사인 45도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좀 더 특징적인 놈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60도도 마찬가지로 얘를 2분의 1이라고 적으시고 루트 값을 씌워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30도, 45도, 60도에 해당되는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y 좌표는 뭘 지금 뜻하고 있냐. 나의 y 좌표는 루트 x over 2의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려졌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토픽 7 시작하도록 할까요? 토픽 7이 사실 거의 마지막이죠. 왜냐하면 토픽 8이랑 토픽 9, 특히 토픽 8부터는 폴러다 보니까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토픽 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트리스이다 보니까 매우 짧아요. 매우 짧으니까 여러분들 핵심만 탁 찌르고 들어갈 때 애플리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심화 내용으로 AMC 12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토픽 7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픽 7의 기준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기준하에,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는 하에 토픽 7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어요. 자, 페이지 174쪽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74와 175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law of sines, law of cosines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aw of sines랑 law of sines부터 먼저 할 거예요. The first law of sines. law of sine이라고 제1 사인 법칙이라고 하죠. 뭐 제2 사인 법칙. 그 order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order는 중요하지 않는데 제1, first law of sine은 그러니까 law of sine이 두 종류가 있어요.
law of signs라고 적습니다. 영어권에는 signs라고 적어요. 자, 이제 첫 번째 law of signs는 넓이에 관련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넓이에 관련된 형태들이 있는데 그 어떤 넓이냐면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얘기인 거야.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얘기인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캐피털 B가 있고 여기 캐피털 C가 있겠죠. 캐피털 C가 있고 여기 캐피털 A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다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넓이를 생각할 때는 항상 기준점이 사이드 랭스가 나와 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헤런스 포뮬라 배웠는데요. 아직까지 그 헤런스 포뮬라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삼각형의 넓이에 의하면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넓이에서 밑변과 높이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밑변과 높이 중에 더 중요한 놈은 누구게? 라고 하신다면 밑변이 더 중요해요. 왜 밑변이 더 중요하게? 밑변을 기준으로 altitude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밑변이 뭐냐에 따라 표현들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밑변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즉 밑변을 내가 C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높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떨궈지는 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떨궈지는 놈일 거예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도 벌써 넓이가 두 가지 방향이 나와요. 두 갈래 방향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결국에는 이 h라는 값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h라는 값이 중요한데 이 area는 area를 표시할 때는 거의 대부분 abc라고 해놓고 이렇게 요 표현, 요 bracket이라고 하죠. 이 bracket을 열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대괄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넓이를 가리킬 때 보통은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임의상 이렇게 적는다. 뭐 그렇다고 모든 수학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팩트도 아니고 몇몇 수학과 혹은 선생님이 배웠던 그 교수님들의 지도하에는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1/2라고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밑변을 찾습니다. 밑변을 찾아놓고 나는 h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h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각도를 기준으로 나는 ratio를 찾을 수 있고 h라는 놈을 적기 위해서는 h over a는 sin b가 되니까 얘는 사실상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a 곱하기 sin b다 라고도 적을 수가 있고요. 혹은 b 곱하기 잘 봐. 혹은 b 곱하기 sin a입니다. 1/2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sin a다 라고도 적을 수가 있어요. 맞죠?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만약에 높이를 그렇게 떨구지 않고 A를 기준으로 떨궜건 B를 기준으로 떨궜건 뭔가 다른 놈을 혹은 B를 기준으로 떨궜었다면 altitude들끼리 만났겠으나 이 자식은 사실상 이렇게도 적힐 수 있네요. 1/2 곱하기 B 곱하기 C sin A라고도 적을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혹은 A 곱하기 sin C라고 적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잘 봐봐. 이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너네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똑같은 거 이해됩니까? 혹은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도 똑같은 거 이해돼요? 같죠? 같아요. 그러다가 second law of sign이 유도가 됐는데 이 second law of sign은 그럼 선생님 잠깐만 A sin B랑 선생님 얘기는 B sin A가 똑같다란 말씀? 아이고 똑같습니다. sin A over sin B는 뭐랑 똑같더라? 뭐랑 바꿔보니까 얘는 A over B랑 똑같아서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나왔냐? 길이의 비율이 뭐랑 똑같다고? 각도의 비율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시점이 떴다 이거야. 길이의 비율과 각도의 비율이 원래는 안 같았단 말이야. 원래는 안 같았으니까 triangular inequality라는 단어가 있었죠. angle side inequality라는 표현을 쓰면서 혹은 side angle inequality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 벌어져 있는 길이가 더 크니까 반대편에 있는 길이가 더 크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도가 더 크지 않겠느냐 정도만 안경을 벗고 봤다가 이번엔 안경을 쓰니까 완벽하게 레이쇼가 똑같아지는 지점이야. 그럼 선생님 길이의 비율과 각도의 비율이 서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매번 적어줄 수 있겠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second law of sign인데, 먼저 first law of sign, 혹은 이제 그 순서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넓이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1 over 2 AC 끼인각, 사인 끼인각,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circumradius랑 자동으로 엮여요. 자, 우리 사인과 코사인 어떤 형님들이 만드셨다고 했죠? 인도 형님들이 발견을 하셨다. 혹은 이름을 그렇게 사인이라고 짓진 않았지만 쓴 문헌들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를 half chord라고 부르면서 쓰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 그런 어떤 뭔가 역사적인 어떤 디스커버리들이 있었다. 라는 내용들이 인도 서적에도 있었고, 아랍 서적이 한 100여 년 정도 흐르고 나서 또 있고, 또 100여 년 정도 또 흐르고 나면 또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로마 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 로마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의 비율과 각도의 비율들을 잘 생각해보면 삼각형이란 놈은 완벽하게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원을 데리고 와야 돼. half chord라는 기준으로도 완벽하게 세팅이 가능한데, 그 half chord를 끼워 넣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길이의 비율과 각도의 비율이 같다라고 하면서 뭔가 second law of sign, 길이와 각도에 관련된 어떤 식 하나를, 새로운 툴, 이건 새로운 툴이에요. 이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디스커버리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내용을 살짝 지우시면서 제가 원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나랑 174쪽에서 만나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174쪽에서 만나고 있는 형태들이고,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는 상태로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삐리빠라뽕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A입니다. 얘는 B입니다. 이 자식은 C입니다.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한번 해놓고, 이 자식은 small c입니다. 이 자식은 small b입니다. 이 자식은 small a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perpendicular bisector들끼리 뭘 지나가요? perpendicular bisector들끼리 슉슉슉 여기 뭘 지나가? 이거 뭐야? circumcenter죠? circumcenter를 지나가는데, perpendicular bisector라고 있으니까 우리 사이드 베이스의 perpendicular bisector는 앵글 바이섹터랑도 똑같거든? 이등변 삼각형 한정판. 이등변 삼각형이면 항상 그 얘기가 사실일 터인데, 잘 보소.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몇 대 몇의 관계지요? 몇 대 몇의 관계예요? 1대 2의 관계지요? 왜요? inscribed 앵글이랑 central 앵글은 1대 2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통해서 geometry 시간 때 배웠단 말이야. 1대 2네? 그런데 이 perpendicular bisector는 AB를 수직 2등분하니까 앵글 바이섹터기도 한 거죠? 호호, 이 자식 봐라. 얘랑 크기가 똑같으면서 얘랑도 똑같으니까 내가 얘를 하나를 적을 때 요 자식을 C라고 불렀으면 얘도 C인 거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캐피털 R 무엇인지 캐피털 R 무엇인지 알아? 요 자식은 A, B지만 스몰 C로 적어주면 요 반대 중간 부분이 정확하게 C가 돼요. 이 자식 봐라. C over 2 나누기 캐피털 R은 사인 C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love sign이에요. 이게 바로 love sign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토픽 8이네요. 그죠? 토픽 8.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설명할 때 토픽 8은 사실 되게 빨리 훑어 지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장 강의에서 이제 급하게 할 때 제가 가끔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도 좀 해드리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olar coordinate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페이지 몇 쪽이냐면 여기가 페이지 210쪽입니다. 페이지 210쪽을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ar라는 게 뭐냐면 polar coordinate, 극좌표라고 불러요. 극좌표. 극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쉽게 생각하면 얘는 잠수함 나오는 영화들 있죠. 잠수함 나오는 영화들 보면 혹시 그 레이더망, 옛날 영화들 보면 이렇게 레이더망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기억나십니까? 막 여기 이렇게 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어떤 선 같은 게 한번 동그르르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뭐 45도 각도에 뭐가 물체가 있는데 점점 approaching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prepare for the impact 막 그런 단어들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에 해당되는 요 좌표, 요 지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레디어스와 각도로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린 폴러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x축 있죠. x축의 positive x-axis는 저 친구는 polar axis가 돼요. polar axis. 알겠죠? polar axis가 되고 우린 당연히 얘를 폴이라고 부릅니다. 폴. 원점이에요, 원점. the origin인데 폴이라고 불러요. 폴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요 친구들, x축, y축들은 그냥 원래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특수한 좌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좌표는 원래는 x, y라고 적는 게 맞을 텐데 x, y가 맞을 텐데 그걸 이제 더 이상 x, y라고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polar axis를 회전을 시킵니다. locate를 한 다음에 rotate를 한 다음에 우리가 locate를 하는 것이죠. 이 방향만큼 저 r이라고 불러주면 우리는 r, theta라고 불러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알고 있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polar coordinate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들을 2, pi over 3라고 적혀 있는 친구들은요.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 x, y, 즉 얘는 r, theta였잖아요. 이 친구를 x, y로 변환시켜 주세요라는 얘기랑 완벽하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변환시키는 과정을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x라 부르고 r 곱하기 사인 세타를 y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 아닌가요? 맞아요. 다 공부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오버 3죠.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사인 파이 오버 3입니다. 자, 그럼 이제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오버 3는 1이 될 것이고 이 친구는 루트 3이 되시겠죠. 자, 그림으로만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옆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파이 오버 3만큼 돌립니다. 파이 오버 3만큼 60도만큼 회전이 된 상태에서 거리가 2인 지점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은 원을 그려주시면서 어디에 레디어스가 2인 원을 하나를 그려주시고 60도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1, 루트 3에 해당되는 놈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폴라 코디네이트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유일성이 없어요. 유일성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 파이 오버 3로만 표현할 필요가 없어. 벌써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2, 파이 오버 3 말고 2, 2파이를 더한 7파이 오버 3도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돌려서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번의 A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B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B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얘는 네게티브 2, 파이 오버 3잖아요. 자, 네게티브 2, 파이 오버 3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먼저 로테이트를 해요. 먼저 로테이트를 하는데 자, 이 뭐죠? 요 반지름이 2짜리인 애들한테 로테이트를 하는 거겠지만 요 친구를 말이에요. 요 친구를 요쪽으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요. 그럼 파이 오버 3까지 로테이트가 됐단 말이지. 60도에 해당되는 애들만큼 로테이트가 됐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가세요. 마이너스 2만큼 가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회전한 놈의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rotate and locate라고 해요. 학교 선생님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일관적인 걸 좋아하니까 rotate하고 locate를 가라. 이게 얼마나 편하냐, 그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네게티브 1, 루트 3가 되겠죠. 네게티브 루트 3, 그죠?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polar coordinate이요. 얘는 rectangular coordinate입니다. 이해됐죠? 자, 2번 C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우고 C를 적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는 2, 네게티브 파이 오버 3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네게티브 파이 오버 3가 뭘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60도를 돌리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 친구는 그 방향 그대로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플라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무슨 얘기냐? 요 놈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죠?
상황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 상황에서 이만큼 가 있는 요 놈을 골라주시면 돼요. 라는 아주 훌륭한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1,4개의 루트 3가 되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1,4개의 루트 3. 자, 이제 D도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를 보니까 마이너스 2,4개의 파이 오버 3라고 찍혀 있는 요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60도 돌려줍니다. 근데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축, Y축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X축, Y축을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떨어진 이 상태에서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어디에 가달라? 정확하게 마이너스 2 지점에 가달라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뚠뚠뚠뚠뚠뚠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파즈립 루트 3이다. 즉 4개의 1, 루트 3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림에다가 표시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2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8.2는 너무 간단한 얘기라. 문제들에 대한 뭐 개념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거든요. 자,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A 3, 파이 오버 4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자식은 R, 세타입니다. 자, 저는 얘를 x, y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x, y를 찾으니까 x는 데피니션상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y는 그럼 뭐냐면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3 곱하기 코사인 파이 오버 4가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사인 파이 오버 4가 됩니다. 자, 얘는 3 곱하기 1 오버 루트 2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 오버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측정되어 있다 보니 요 놈을 계산을 해주시면 3 루트 2를 2로 나눠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 루트 2를 2로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번에 A였습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제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이 있냐. B도 요 느낌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2, 네게티브 2 파이 오버 3다 라고 적혀 있는 친구. 근데 얘는 사실 그림으로 그려서 해결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림으로 가거나 versus 알geb라로 가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알geb라로 간다는 건 그냥 데피니션을 쓰자는 거죠. 데피니션을 쓰자는 건데 그림으로 가는 게 얘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가보니까 네게티브 2 파이 오버 3는 어디 있어요? 네게티브 2 파이 오버 3는 한 이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는 이런 상황이죠. 마이너스 120도만큼 돌아간 그 정도였으니까 마이너스 120도였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대로 그리시지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 뚠뚠뚠뚠뚠뚠뚠뚠 여기까지 이렇게 찍혀져 있는 요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60도에 해당되는 놈이었으니까 이 자식도 마찬가지로 60도에 해당되는 즉 vertical angles에 관련된 그런 성질이 있을 것이고 이 거리가 2다 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3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1,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느낌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훑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폴러라는 자식들은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 폴러라는 것 자체는 이미 삼각함수 앞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응용하는 거고.